동지들이 유튜브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 행사를 맡은 일파만파 김수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진두지휘하셨던 국민혁명의장 최고사령관 정광훈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것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진군해야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결코 이 대한민국은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 역사 현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은 것이라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죄밖에 없는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방에 계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하늘에 닿을 것 같습니다. 우한폐렴을 병자해서 가족들의 면회까지도 지금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줄 알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이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두 번째 유튜브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유튜브를 열어서 이웃에게 권하면서 모두 시청해 주십시오. 우선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 없는 정광훈 목사를 당장 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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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란 말을 쓰기가 싫었습니다.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당장 구금 상태에서 내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겠는데 대회사를 우리 자유총연맹 총재이셨던 김경재 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광훈 목사님의 명의에 의해서 대회사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가 종이로 기록이 됐습니다. 저 한 3000년 전에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종이죠. 그 종이가 인류의 역사를 쭉 기록해 왔고 그것이 발전돼서 지금도 그 종이의 일종인 신문이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문이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신문을 압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신 유튜브입니다. 독재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유튜브가 모든 국민과 세계에 있는 교포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는 한 독재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대구 경북 주민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사종교니 뭐니 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신천지에 끼어가지고 잘못된
질환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생하는 신천지 교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 지금도 대구로 경북으로 쫓아가는 그 의료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탁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제 창안이 아니고요. 요새 제가 여러분의 그 유튜브에서 때로는 가끔 좀 씹히고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 주역이 한 사람이 여기저기 좀 앉아있는 성아무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가 유튜브 근처에 등장한 한 1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욕을 하는 것이 옛날 제가 속했던 민주당 김대중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다 김대중을 버렸을지언정 니는 버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배신자라는 딱지를 많이 붙여왔는데,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김대중 씨가 나를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한 몇 차례 하니까 요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먹는 욕이 그 날살이나 먹었는데 집에 가서 조용하지 뭐하러 그걸 떠들고 나오냐 하는 비판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70고기를 넘어서 몇 년 후면 이제 80을 바라보는데 어지간하면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저를 조용하게 하기 어렵게 해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좋으면 집에 가서 편안히 쓰고, 제가 본업을 스스로 자체는 글쟁인데 글이나 쓰고 살면 좋겠는데 이 현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판은 그냥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의 14신 편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어서 그 문제에 제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쓰셨다는 제14호 서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써가지고 와서 누가 보여줘서 제가 그걸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문수 지사 계시지만은 지난 3월 며칠 날 정경원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오후 7시에 면회를 오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7시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적당히 인사를 하고 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사람을 내보내고, 저 유리창 건너편에 목사님, 이쪽에는 김문수, 김경재, 그리고 전도사님 옆에 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화당 창당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김지사는 김지사대로 막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는 그걸 보류하고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저는 이 김지사는 지금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지난 한 10년 이상 제가 친정동에서는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하고 같은 경주김씨고, 부인이 제 고향 순천 사람이고, 장인이 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는 저를 만날 때 항상 형님 그럽니다. 야 김지사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 좀 참아라 하는데 열심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기가 참 꺾기가 미안해서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시오. 내가 그거에 빠져버렸어요. 나왔어요. 나중에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남 전도사님이 나중에 얘기가 그냥 끝났어요. 잘 안 되고 막 책상을 치고 어쩌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마는, 김문수 지사가 이 계획을 실패하면 목사님은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을 좀 지나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가서 신당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의 관계가 그것이지,
김문수를 방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장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성아무개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이 뭐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제의 제14호 문서가 정광훈 목사님에 의해서 친서를 쓰고 서명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석 여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김문수 지사가 또 오시고 했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앞에서 국민과 우리 동지들 옆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우리 구호나 만든 것에 대해서 없는 걸로 취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에게 얘기 좀 돌리겠습니다. 이명박은 미국 쇠고기 파고동 때문에 망했고 뭐 좋든 나쁘든 맞든 그러든 간에 흔히 하는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재인 씨는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할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울산 선거 때문에 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망했다. 뭐 북한의 애걸복걸한 4대 외교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뭐 아니면 조국 때문에 망했다. 망한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지난 4년 동안 저도 재판을 4번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이런 재판을 받아서 4년 동안 없는 돈 많이 없었어요. 화병이 나서 제 마누라는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4번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속이 안 됐어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거 끝난 후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놈은 엄태리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문재인 간첩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소하고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 간첩 아니다. 너 무슨 이유로 나를 간첩이라고 모욕하느냐? 이 나쁜 놈 하고 잡아가서 윤석열한테 보내갈 말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로 안 해.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공산주의고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 말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그마한 차이의 격리와 이간질을 극복하고 오직 한 길로 문재인 타도를 위해서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없애고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말씀을 마감하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김경재가 욕심이 많아서 이간질을 한다. 제 욕심 없습니다. 첫째, 저는 집행유예에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비례대표인지 자시고 그런 거 안 해요. 다만 정광훈이라는 선지자에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양반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그 영광과 권위와 그 승리 옆에서 박수치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출마의 자신이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 오늘 자세히 들으시고 김경재 저 욕심내서 그런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니까 그걸 빼주기 바랍니다. 저 자식이 이 말을 잘못한다거나 저거가 생긴 게 꼴 보기 싫어서 기분 나쁘다는 거 이런 욕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없는 소리 만들고 얘기하면 죄받습니다. 요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목사님의 지시와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얼마 전부터 지시했던 그 어사인먼트 임무가 있는데 그것도 엊그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고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현역 국회의원을 많이 영입해라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속내더라도 영입해라.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영입하지 말아라. 명분이 있는 사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지만 못해가 형편없는 불러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비서가 한 30년 이상 저를 그 보좌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 문제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첩을 싹 넘기면서 누구를 영입할까 보다가 요새 몇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해서 한 두어 사람 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경선을 해갖고 진 사람을 뽑아오면 명분이 없어요. 그쵸? 무조건 아무 일이 없이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민중의 비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다만 배지가 있다고 해서 데려오면 우리가 명분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이 설사 우리가 못 뽑아서 현역 의원이 없어서 우리 지금 요새 준비하고 있는 기독 자유통일당에 현역 의원이 하나 없어서 저 밑에 끄트머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있는 사람을 영입이 한다는 게 정광훈 목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기능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광훈 목사가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유튜브 대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